여보,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미치겠어. 오늘 어머니한테 임신 소식 전화드렸잖아? 그랬더니요, 임신! 축하한다 딱 이 한마디로 끝이야.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다른 집 시부모님들은 며느리 임신하면 자기 일인 마냥 난리치고 좋아하는데 우리 집은 뭐야 이게? 마치 남의 집 일 듣는 것처럼 말이야. 그게 축하야? 진짜 나를 개무시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갑자기 카톡으로 100만 원을 보내네? 이거나 받고 조용히 꺼져라. 이거 아냐? 임신한 며느리를 이딴 식으로 대하는 게 말이 돼? 정말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눈물만 나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어머니가 날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 정말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애 키우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해. 아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이 며느리에게 당한 일들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려요. 100만 원을 마치 먹고 떨어지라는 것처럼 보냈다고요. 제가 설마 그런 마음으로 돈을 보냈겠어요? 오히려 임신한 며느리에게 축하,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제발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저희 아들이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자 저는 정말 애가 탔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 젊다고 했지만 엄마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특히 아들이 한국 여자는 싫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도대체 한국 여자가 뭐가 문제냐?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잘만 결혼해서 잘 사는데 너만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 언제 장가 갈 거냐고 다그쳤죠. 저는 온갖 선을 다 보게 했어요. 지인들을 통해서도 구하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하기도 했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좋은 아가씨 없는지 소개받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번번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만나도 별로라는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절박해졌어요. 아들이 40이 넘어서자 제 욕심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키가 작든 얼굴이 못났든 어디 한 군데가 불편하든 저희 아들보다 조금 덜 똑똑하든 고하든 가난한 사돈집이든 학벌이 딸리거나 대학을 안 나왔든지 간에 아무나 좋으니까 누구든 데려오기만 하라고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번듯한 직장 다니는 제 아들이 혼자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조건 따위는 상관없었거든요. 누구든, 정말 누구든 저희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여자라면 얼마나 고마울까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말 드디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아들이 누구를 데려와도 정말 누구든 반갑게 맞아주리라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제 아들보다 많게는 7에서 8살은 더 많아 보이는 완전히 중년에 접어든 여성이었어요. 제 막내 동생이라고 해도 될 만한 나이로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피로가 역력했어요. 아, 제가 누구든 좋다고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싶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들이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제가 누구든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모은 재산이 고작 3천만 원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길래 공부를 오랫동안 했으면 그럴 수 있겠지 싶어서 박사인가, 의사인가, 약사인가, 그런 전문직이라도 되나 싶었는데 직업을 물어보니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고 월급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평범한 수준도 못 되는 것 같았어요. 250만 원 정도 월급에 심지어 비정규직이었어요. 그 나이까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정말 20대는 어디다 갖다 팔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결혼 준비였어요.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고 물어보니 갖고 있는 그 꼴랑 3천만 원으로 살림을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이요. 그 나이에 평생 모은 돈이 3천만 원이라니. 저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그런데 신혼집은 30평대 신축 아파트만 보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십수년 고생해서 모은 억대 재산도 있고, 제가 평생 마련한 재산도 있지만, 그래도 10억이 넘는 신축 아파트를 요구하다니요. 고작 3천만 원 들고 온 며느리가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제 아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이제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결국 저는 10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제 평생 재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간 큰 결정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정말 잘 살겠지. 이 며느리도 이만큼 받아서 시작하니 고마운 마음을 가질 테고 저희 아들도 행복하게 살겠지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살림을 차린 후 저는 며느리가 당연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준 시어머니에게 적어도 감사 인사 정도는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반 이상 지원한 그 집에 저는 철저한 손님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들어가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꾸고 절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봐도 아내가 불편해한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제가 마련해준 집인데 제가 방문할 때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아들의 집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줄 때마다 현관문에 서서 보면 집 안 상태는 언제나 늘 개판 5분 전이었어요. 빨래는 널브러져 있고 설거지는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고 바닥에는 온갖 물건들이 흩어져 있고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신혼부부니까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 집에 다녀오면 그날 밤이나 며칠 후에 아들에게 항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언제나 같았어요.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 잘 살라고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연락도 안 했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제가 뭘 해도 불편해했어요. 반찬에다 주면 불편해하고 안에다 주면 먹을 게 없다느니 왜 안 준다느니 불평하고 안부를 물으면 간섭한다고 불편해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점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아들이 밥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걸 알아버렸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도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밥이 없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자기 먹을 것만 해놓고 남편은 알아서 먹으라고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벌이 하면 다 그렇다나? 저희 아들의 반의 반도 못 버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십수년 고생해서 모은 억대 재산에 제가 평생 마련했던 억대 재산을 합쳐서 고작 3천만 원 들고 온 늙은 며느리를 신축 아파트에 살게 해줬는데 제 아들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줘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며느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들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밥 좀 챙겨서 먹이라고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그 극도로 이기적인 늙은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자기를 시집살이 시킨다고, 왜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어머니한테 전화하지 말라 하라고, 그리고 이 집에는 근처도 오지 말라고 강요했대요. 그리고 얼마 전 저한테는 눈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자기한테 이러지 말라면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걸 티내더라고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10억 아파트 해주고 반찬에다 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고작 밥 챙겨 먹이라는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쏘아붙이다니요. 그 일 이후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축하 전화를 하는 것도 심장이 떨렸어요. 또 뭐라고 할지, 또 어떻게 트집을 잡을지. 며느리는 노산이라 그런가 우울증도 심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예민해 보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자신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무조건 남 탓만 하고 제 탓만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가운데서 고생하니 너무 불쌍하다가도 여자 보는 눈이 저렇게 없나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이미 정이 다 떨어져서 뭘 해줘도 뭘 안 해줘도 또 아들 붙잡고 저를 욕하고 탓할 것 같았어요. 전화만 해도 구걸하는 거지보다 저를 더 못한 취급을 하는 거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결국 저는 톡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고 최대한 며느리와 대면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도 잘못된 거였나 봐요. 돈으로 때우려고 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었던 걸까요? 이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서 정신병은 시어머니인 제가 걸렸는데 여전히 늙은 며느리는 초산이 늦어서 생긴 우울증을 제 탓만 하고 있네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더 이상의 금전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의 육아 지원도 없을 거라고요. 아기 봐달라는 말도 하지 말고 아기 안 봐준다고 원망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낳은 너희 자식이니 알아서 키우라 했죠.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알아서 잘 살라고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제 노후 자산이니 탐내지 말라고도 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와는 소통을 하지 않을 것이니 저한테 할 말이 있거든 아들을 통해 하라고도 했죠. 늙어서 얻은 귀한 손주를 자주 보지 못할 것이란 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서글프지만 아들을 여자 보는 눈 없게 낳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며느리와 시모 사이에서 힘들어할 아들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손주를 안 보는 게 덜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에요. 밥을 못 얻어먹든 며느리가 남편 대우를 잘 못해주든지 간에 그건 아들의 인생이고 아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니까 엄마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어요. 앞으로는 자식들 생각 안 하고 남은 제 인생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이제야 이렇게 자식을 독립시키고 저도 자식으로부터 독립하게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들이 늦게 결혼한다고 해서 조급해하긴 했지만 그것도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누구든 데려오라고 했을 때도 진심이었어요. 정말 누구든 좋으니까 우리 아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지원해준 것도 반찬을 해다 준 것도 모든 게 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고작 밥 좀 챙겨 먹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진 시어머니 취급을 받아야 했어요. 10억 아파트 해준 시어머니한테 말이에요. 임신 축하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고 100만 원 보내준 것도 돈으로 때우려는 거라고 하고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건가요? 며느리가 임신해서 예민하다고 노산이라 힘들다고 무조건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저는 평생 모은 재산 털어서 아들 결혼시켜주고 10억 아파트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도 욕만 먹고 사는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이런 시어머니도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해줬는데도 이런 취급을 받는 시어머니도 있다고요. 지금 저는 정말 홀가분해요. 처음에는 손주를 못 본다는 게 너무 슬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볼 일도 없고 뭘 해줘도 욕먹을 일도 없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제가 잘 관리해서 제 노후를 위해 쓸 거예요.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어요. 어차피 며느리가 가로챌 텐데. 왜 제가 그런 고생을 하겠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70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 거예요. 아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요. 그런 며느리와 살기로 결정한 것도 어머니 말을 안 듣기로 한 것도 다 아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자식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씩은 궁금해요.
그 며느리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자식들과는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다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시어머니도 있다는 걸요. 무조건 며느리 편만 들지 말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저처럼 10억 아파트에 주고도 욕먹는 시어머니도 있다는 걸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도대체 그 며느리는 뭘 원했던 걸까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10억 아파트도 마음에 안 들었나요? 그럼 20억짜리를 원했나요? 아니면 30억짜리요? 반찬에다 주는 것도 싫고 안에다 주는 것도 싫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연락하는 것도 간섭이고 안 하는 것도 무관심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했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우울증이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임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이었던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혼 전부터 이미 그런 기미가 보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표정도 굳어 있고 그때는 처음 만나서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저를 싫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부터 저를 꼰대, 시어머니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뭘 안 해도 불만이고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런 며느리를 두고도 아들이 저한테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임신해서 예민하다고 이해해달라고. 아들아, 그럼 엄마는? 평생 너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는 이해 안 해도 되는 거야? 10억 아파트에 준 어머니 마음은 이해 안 해도 되고 3천만 원 들고 온 며느리 마음만 이해해야 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정말 공평하게 대해주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도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모은 돈이 적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해해주려고 했고, 돈이 없으니까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잘못이었나 봐요. 잘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쏘아붙이기나 하고, 정말 속담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후회해요. 처음부터 냉정하게 대할 걸 그랬어요. 10억 아파트도 안 해주고, 반찬도 안 해다 주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뭘 해줘도 욕먹을 거면서요. 아들아, 엄마 말이 틀렸니? 엄마가 정말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니? 10억 아파트 해주고, 반찬에다 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나쁜 시어머니였다는 거야? 고작 밥 좀 챙겨 먹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니? 너를 사랑해서 내가 걱정돼서 한 말인데, 지금도 엄마는 내가 밥 잘 챙겨 먹는지, 건강한지 궁금해. 하지만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어. 물어보면 또 간섭한다고 할 테니까. 정말 서럽다, 아들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화가 나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때로는 후회도 돼요. 왜 그렇게 잘해줬을까? 왜 참았을까? 왜 이해하려고 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70년을 자식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아마 댓글에는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 나이 차별하는 것 같다. 이런 말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이 차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간섭도 안 했어요. 정말 필요한 말만 했거든요. 그것도 아들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며느리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임신해서 힘들다는 것도, 새로운 환경이 어색하다는 것도 다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무조건 참는 것은 다르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으면 아프고 억울하면 화가 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요즘 세상에는 시어머니는 무조건 악역이고 며느리는 무조건 피해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뭘 해도 간섭이고 며느리가 뭘 해도 이해해야 할 상황이고 정말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며느리가 원하는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마 존재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가까이 지내기 싫어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그럼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불평을 다 하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상처받았어요. 가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효부인 며느리들도 많더라고요.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고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해서 오고 아픈 곳 있으면 병원도 모시고 그런 며느리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우리 집 며느리도 그중 하나만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다못해 고마워하기만 해도 됐는데 그것조차 없었어요. 10억 아파트 해줬는데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들어봤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어요. 남의 돈으로 집 사주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자기 부모가 해준 것도 아니고 시부모가 해준 건데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냉정하게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아파트 지원도 안 해주고 반찬도 안 해다 주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며느리가 저를 더 좋게 봤을까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해주면 그제서야 고마워하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줘야 할지, 뭘 하면 안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며느리 기분 상할까봐 조심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홀가분해요. 그래도 가끔은 이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하면서도 가끔은 손주가 궁금해요. 우리 아들을 닮았을까? 며느리를 닮았을까?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스스로 포기했으니까. 언젠가 그 아이가 커서 할머니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들었을 텐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 다만 그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만을 바랄게요. 비록 할머니의 사랑 없이 자라겠지만 긴 이야기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이 모든 억울함을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말해봐도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봐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연으로 남겨보았어요. 누군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시어머니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욕만 먹는 시어머니도 있다고요. 무조건 시어머니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생각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